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날씨가 완연합니다. 그렇지만 꽃샘추위처럼 다소는 쌀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방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정부 하에서의 어떤 시민단체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가 돼버린 자칭 시민단체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시민단체를 사회의 공익이 중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재반 사회 문제를 부각시키고 개선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 조직체를 시민단체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점점 다양해지는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수용해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해지고 소위 참여 민주주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나름 초창기에는 그 본분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참여연대 출신들이 주요 포스트를 차지했다고 해서 참여연대 정부로 불릴 정도로 시민단체 활동이 정부에 빌붙어서 본분을 망각하는 그런 사태로 번지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위 산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지난 4년 동안 참여연대 출신들이 아예 바통 터치하는 식으로 도맡아 왔습니다.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과 이어 등용된 김수현, 김상조 모두 참여연대의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장하성, 김상조는 특히 재벌개혁을 외쳐왔고 김수현은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틀을 짜왔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이 강남집 전셋값을 올려받았다는 이유로 여론의 맹공을 받았고 전격 경질되면서 참여연대 정책실장 시대는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래 시민사회단체 운동의 본령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그것은 국가에 대한 자율적인 비판 강화와 잘못된 정책 집행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전개를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권력을 추구하거나 빌붙지 않는다는 게 본질적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일정 부분 권력에 참여하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즐겨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대적으로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동원되어 왔습니다. 당, 정, 청 모두의 시민사회단체 운동가 출신들이 대거 진출해 있고, 여러분 아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시민단체 출신이어서 서로를 믿고 끌어지는 네트워크가 본의 아니게 형성돼서 가동되었다라는 시중이 비판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했던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잘못이나 잘못될 수 있는 정책 집행에 대해서 침묵하기 일쑤였습니다. 입도 빵긋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본분을 다해야 할 사회적 이슈라든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본체만체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로 정치학자인 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운동의 역할은 정당과 다를 바 없는 정치 행위인가, 아니면 권력에 이르는 징검다리이자 발판인가라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과 시민단체의 관계를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로 고착되어 간다고 꼬집기도 했었습니다. 현 정부 5년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의 불명예 퇴진을 보면서 그 이전에 시민단체 활동가들로서 역대 정부 또는 자치단체, 기업 등을 향해서 강력하게 희정을 요구했던 만큼 그들 스스로 도덕성을 갖고 주어진 권력을 행사해 왔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등등 거친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안위를 뒤흔들 정도로 현장이 혼란만을 초래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우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책 능력도 도덕성도 한계가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참여연대 사이트에 들어가면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과 연대함으로써 참여민주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창립됐다라고 고상하게시리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그랬는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창립 직후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그동안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 운동을 시작한 이래
사법개혁 운동, 부정부패 척결 운동, 재벌개혁 소액주주 운동, 작은 권리 찾기 운동, 정치개혁을 위한 낙선 운동 등을 부모도 당당하게 전개해왔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유독 시민단체 활동이 역대 어느 정부에서보다 그 활동이 죽은 듯 잠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본분을 망각하고 그 존재 이유를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시민단체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서는 이들 단체들의 적절하게 파이가 배당되어 들어간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이 현재와 미래 이 어떤 먹고 사는 재반 문제를 조율하고 입안하는 콘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권부의 핵심 청와대 정책실의 그 실장 자리를 지난 4년 동안 특정 시민단체 출신 고위 인사들이 점령해왔다는 기막힌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는 비아냥이 가능해 보입니다. 시민단체적 관점에서 정책이 입안 시행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서 시장주의를 전제로 하고 사법주의, 법치주의를 근거로 하는 그 틀 자체가 시민단체적 관점에서 조율돼서 입안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아왔다는 점에서 그럼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4년이 실패를 조장하는 데 역군이 됐다라고도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한민국 정책을 주무르는 청와대 고위직으로 진출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출신들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축으로 부상해 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유시민, 즉 유명대학, 시민단체, 민주당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참여연대 출신들은 청와대와 정부를 아우르는 알짜 인맥으로 그 부상되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우리가 연상을 해본다면 청와대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후에 법무부 장관도로 영전되기도 했습니다. 김수현 사회수석 등으로 수석 비서관 이상의 참여연대 출신이 3명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적 관점에서 이들에겐 나름 공이 있었겠지만 국민들에겐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규제 중심의 정책들을 남발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가 더 많은 정책들을 양산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치세가 현 시점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데 크게 일조를 했지 않느냐는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도 하게 합니다. 이처럼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전직 정책실장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재반 경제 정책 등이 규제를 제일로 하는 시민단체 수준의 사고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비동하게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은 현 정부 역대 정책 실장 하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서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크게 성공한 정책은 없고 크게 실패만이 돋보이는 그럼으로써 국민적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자체도 최악의 어떤 그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 물론 이분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겠습니다만 시민단체 인사가 정부에 들어가면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비정부 기구인 시민단체가 합쳐지면 슈퍼정부가 탄생해서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선진국의 경우에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정부나 어떤 행정조직에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 정부에서 시민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변단체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건 여론 또한 공공연하게 시민단체들이 어떤 그 정부 보조금 다 먹으려는 어떤 사익, 이권 추구 단체와 특정 여론, 정치적 목적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어용단체뿐이며 시민이 일반적인 참가가 아니라 정치 선동꾼과 노조들에 의한 어떤 시위 성격이 짙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남해안 일대의 해상 생태계 파괴를 몰고 올 수도 있는 그렇지만 선거용으로 급조된 가덕도 공항 건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치도록 하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공공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전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기 처분해도 예컨대 환경 관련 단체들은 그저 조용합니다. LH 사태가 터져도 한통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민단체들은 그저 조용합니다. 왜 이럴까요?
꿀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소시민으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죽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관변단체에서 어용단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으로 나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한 야당 의원실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5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총 7,111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단체 수도 1,433곳에서 3,339개 단체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시민단체 지원 전달 기구인 중간 지원 조직까지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단체 운영도 시민단체에 맡겨서 행하고 있다는 그런 사태까지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왔는지 좀 촘촘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단체는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데 같이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꿀로서 이런 7천억의 엄청난 저점까지도 보조를 받고 소위 직업화된 어떤 시민단체 활동을 우리가 연상해 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본분이 무엇인지, 왜 비판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시민단체 여러분께서는 지금이라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배고플지라도 모름지기 어떤 그 정권이 대척점에서 그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서 자기 희생 정신이 발로해서 운용되고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 정부에서의 시민단체가 관변단체화된 것에 대해서 한번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좀 곰곰이 한번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역시도 제 고향에 대해서 관련 시민단체와 여러 환경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화면에 나온 조그마한 사진은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민단체의 근본을 되찾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